221회 2부 오늘 박시영TV 정진애 의원님과 그리고 청래당 당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네. 정진애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리한 분석인 청래입니다. 네. 네. 청래당 총재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청래당에서 우리 당원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래당에서 예전에 댄스를 담당했던 와우. 무슨 행사 있어요? 율동. 전담 댄서였던 지금은 아니에요. 유부녀가 된 관계로 좀 자중하고 있고요. 끼가 있다. 네. 보여라고 합니다. 예? 보여. 보여. 아이디가 보여. 네, 이거 총재님이 지어주셨는데 닉네임. 닉네임 어떤 보여. 의미죠? 제가 우리가 이제 청래당 무슨 행사를 하면 뒤풀이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수줍어가지고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예. 저쪽 구석탱이에 있어요. 예. 그래서 김수지 보여 안 보여 이거? 그 원래 본명은 김수지인데 예. 야 수지 왔냐 안 왔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 안 보여 했더니 아예 보여로 그냥 보여 안 보여. 이게 저 빵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이거 자랑 좀 하고 내리시죠. 근데 이제 제가 예. 이 친구 소개를 한다면 예. 프랑스 유학자입니다. 제빵. 우리 프랑스 하면 좀 동경의 대상.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좀 무시하고. 동경은 일본에 있고요. 동경은 아니 이거 제빵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 이거는 이태리. 이태리. 제빵은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제빵 유학자인데 본인이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예. 저는 원래 거짓말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먹어본 빵 중에서 우리 이 친구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내가 좀 굉장히 아쉬운데 마스크를 잠깐만 벗어보세요. 괜찮아요. 잠깐 벗었다 바로 쓰시면 되니까. 그렇지. 얼굴 확인을 하는 게 엄청 좋지. 호감형이. 한번 보게요. 제가 오빵이 식빵집에 가시면 직접 찾아주세요. 예. 호감형 얼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감형 얼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님? 근데 여기가 네. 그 탄핵 촛불 때 네. 광화문 이런 데서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친구 항상 센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시는구나. 춤을 엄청 잘 추고 그 흥이 의원님도 저 잘 노시잖아요. 그런 데 가면 꼭 그렇죠. 저도 같이 노는 거죠. 근데 흥이 킹왕짱이야. 킹왕짱.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겁고 침묵 있을 때 이 친구가 일어나서 혼자 춤추기 시작하면 다 춰요. 그거 능력인데. 이건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야구장에 가면 그 치어리더 이런 걸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올 정도예요. 이 정도 하시죠 이제. 같은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브레드 히어. 오빵이스. 등촌동 강서구.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정 의원님은 이 시대 최고의 제빵 평론가,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또 서평 작성자입니다. 서평. 저 고마웠어요 오늘. 책 어디 있어요? 책이요? 내가 이거 밑줄 근 거를 안 갖고 왔네. 저기 줬는데 지금 우리 민동기 기자 그러면요. 줘버렸는데. 예. 그럼 저에게 단독 2분을 좀 주세요. 주세요. 네. 2분. 예. 서평을 네. 영상으로 하는 그 정치인 봤습니까? 없었죠. 글로는 썼어도. 예. 네.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컨설팅 업계 혜성처럼 등장한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책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책은 정치는 대중인식과의 싸움이다. 대중의 인식을 정치인이 빨리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평소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어요. 대중 정치인은, 국회의원 대중 정치인이죠. 대중 정치인은 대중의 이슈를 대중연으로 대중에게 말하라. 네. 그래서 대중은 틀린 적이 없다. 대중은 옳다. 그거를 잘못 간파한 정치인의 잘못이 크다. 근데 이 책은 대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대중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대중은 왜 투표장에 나가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보통 책은 값어치가 있다, 읽을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에 다른 말은 이 책에는 정보값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보값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만약에 이 편집하기 전이었다면
정보값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좀 정보값을 줄여라. 예를 들면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이번에 공부하게 됐는데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그 다음에 치른 대선이 앤드루 존슨 이분이 네.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무학자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이야.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냐가 엄청 조롱했을 때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걸 한 방으로 잠재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프레임 전쟁 싸움에서 모범 사례를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을 거치는 것은 대선 후보들만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지자들도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아 중요한 얘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을 강조한 서평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없었죠. 김남국 의원도 하고 뭐 여러 명이 했지만 끼어들지 마세요. 아직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승리에는 승리의 조건이 있고요. 패배하면 반드시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리의 조건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제 책도 많이 썼지만 광고할 때 이 책은 안 읽어봐도 돼요. 그냥 소장용, 냄비 받침용, 베개용으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 네. 꼭 읽어보고 선물해라 옆 사람들. 그래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저도 이 목적 때문에 사실 그래서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책 제목을 제가 만약에 썼으면 제목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대중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제목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정청래 의원님 만났어야 하는데 제목 달기 전에 그래서 제가 밑줄 쫙 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밑줄 쫙쫙 치면서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뭐 하인리 법칙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대한 성인들의 어떤 명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 책이기도 하지만 철학책이기도 하다. 뭐 케이스와 정치와 사회가 철학의 워낙 만남. 많으니까. 네. 여기도 읽었습니다.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고현준 평론가는 저처럼 평론은 한 적이 없는 아니 거예요. 했어요. 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서평을 써주신 분들 그리고 웬만한 셀럽들은 책 보시고 다 서평을 남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김남국 의원도 했고 저는 또 황희두 대표가 썼던 서평도 굉장히 황희두. 인상적이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영 대표가 책을 냈다. 나 사봐야지. 라는 사람들은 이미 박시영을 알고 정치를 알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 혹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대충 아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평 쓰면서 이 소위 말하는 초심자들 네. 비기너들 이런 분들이 야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이거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썼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렵지 않다. 쉽게 그러면 쓰여 있다. 우리 넷 중에서 유일하게 안 읽은 사람이 우리 보현해. 네, 저는 아직 죄송한데 못 봤는데. 아니 태교를 위해서도 이 책을 읽어요. 아 예. 태교를 위해서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쉽게 써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걸 잘 몰라. 네 맞습니다. 우리 쉽게 써야 돼. 청래당이 1,700명? 그 정도 됐는데 700명 아직도 못 잘랐어요. 못 잘랐죠. 1,700명 중에 한 5,000명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네. 썼더니 우리 청래당에서도 많이 이걸 사볼 거예요. 사고 어떤 의원실에서는 자기들 보좌진들이나 다 토론을 하고 읽고 필요하면 요청하겠다 토론을 그리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석에서 10권 주문합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의원들 선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읽어보라고. 예. 10권 여기서 파나요? 10권 뭐 인터넷 서점에서. S24 이런 데 사면 됩니다. 교보문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책 광고 그만하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자, 본격적인 이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언론중재법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 있는 거잖아요. 네, 법사위에 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네.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체위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와서 피켓팅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겠죠. 필리버스터 뭐 얘기도 나오던데. 뭐 그것도 본회의에서 네. 하는데 하려면 하죠 뭐. 아니 그날 네. 그쪽에 25일에 국민의힘 원래 예정돼 있는 게 비전 이전 발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네. 명징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이 문체에서 통과된 법은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9일 날 네. 21대 국회 정청래 1호 법안이 이거예요. 음흠. 그래서 제가 이 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2004년도 5년도에도 제가 이 법을 시도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언론만 하냐? 이래서 여러 가지 반대 부딪혀서 못했어요. 근데 이미 20개 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는데 그럼 언론의 피해는 적은 거냐? 언론 피해도 그보다 더 크면 그렇지 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언론 업종도 넣자는 개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개 정도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고 있고 언론도 포함시키는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이걸 불러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오늘도 보니까 민동 기자랑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좀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빠진 게 좀 안타깝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맞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기업 100번 양보해서 네. 국회의원은 뺀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분들이 솔직히 무슨 큰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 지역 언론에서. 그렇지. 지역 언론. 지역 언론에서. 맞아, 맞아. 그래서 민원 안 드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국회의원도 인격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써도 되잖아요. 근데 가짜뉴스를 피해보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그래서 저는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벌이다 이런 부분은 광고로 보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하더라도 정치인은 언론에 대해서 보복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보여야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선출직 공무원이 빠진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근데 모처럼 조선일보에 등장하셨어요, 사진이.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법만 냈는데 네. 5인방이 들어갔더라고. 나를 거르지 않더라고. 센터예요, 센터. 그런 거고 네. 이번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일 유명해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거 못지않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오보를 했을 때 정정보도를 네, 하면 네. 정정보도 시 동일 분량의 원칙 이게 사실은 언론사에서 가장 그 뭐랄까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일면 톱으로 오보를 했어. 일면 톱으로 정정보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됐고 이제 보도는 많이 안 되는데 제가 또 낸 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3가지를 냈는데 네. 언론중재위가 그동안 언론사 출신들, 네. 언론학 교수들로 주로 언론중재위를 중재위 구성했는데 자체가. 예. 시민단체들이 많이 시민사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를 조정하는 것을 냈는데 그것까지 같이 통과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문체위에서 의사진행 방안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네. 선진화법 위반.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동영상 분석하고 그래서 빠짐없이 다 고소를 할 겁니다. 아, 좋네. 네. 진짜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없잖아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받고 다들. 있어요? 네, 잘 그래서 가고 있습니까? 몇몇 의원들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의원들이 동영상 분석을 다 했는데 예. 이 부분은 한병도 의원을 칭찬해 줘야 돼. 아니 주로 그 최이배 의원 감금했던 그쪽이 제일 많이 걸리죠. 네. 명백하니까. 그 패스트트랙 되고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마이크가 파손이 됐어요. 위원장 도종환 위원장. 예. 근데 그걸 이제 누가 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 법사위는 문체위에서 우리가 한 거 고소한다는 걸 다 알려졌기 때문에 문체위처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는. 네네네. 법사위는 언제 예정돼 있나요? 내일 하나요? 법사위는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총 소집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의총이 드디어 열려요. 언제? 25일 날 오전 10시. 아 그래요. 본회의 앞두고 열리네요. 본회의 앞두고 열리네요. 보통 본회의가 오후 2시쯤 열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시간 30분 전에 하면은 그냥 의례껏 통과되는 의총인데 이번에는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토론이 심도 된다. 있는 토론이 예상돼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반대 토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운영위에서 예. 법사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는 걸로 조금 다듬어가지고 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있죠. 예. 당론이로는 법사의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거든요. 폐지죠. 예.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당론과 반대되는 것에 우리가 그러면 투표해야 되냐, 본회의 의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러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자.
라고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지금 사립학법 그 개정안, 네. 그다음에 위기 대응, 뭐 기후 대응과 관련된 법안, 네. 요 세 개는 이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법사위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 그 부분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다른 7개 상임위원장을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법사위 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전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제 법도 이번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통과된 날 23일, 19일 날이죠. 네. 정청래 입법의 날이었어요. 8개가 통과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교육위에서 교육이 아니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3개, 세 개. 그리고 교육위에서 5개. 그러니까 아. 사립학교법 제가 그것도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 여자 보좌관 윤 보좌관님 윤혜연 보좌관. 네. 그분이 거의 다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아, 다 의원님이 한 거지. 뭐 제가 한 게 이게 인격도 훌륭한. 겸손한 보좌관.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격도 정리하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법이 이번에 저쪽에서 이제 문체위가 워낙 충격이 컸는지 방해를 안 하고 그냥 안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독 처리를 해버렸는데. 아, 그건 진짜 잘했더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그렇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사립학 교사들 1차 필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거 네네. 그것도 하고요. 면접 이런 건 그냥 사립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학교 총장은 교장이 아니잖아요. 네. 교수협의 회장이 아니잖아요. 예, 예. 교직원 학생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도 총장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해서 아, 그거 통과됐어요. 진짜 열어놨구나 그러니까 네네네. 학생이 참여하시는 구조를. 네네. 그래서 이제 야. 대학 이사회 이사장이 막 장난치고 이렇게 비율 조정하고 교수 뭐 이런 걸로 그걸 못하게 그래서 학생 대표들도 들어가서 일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야, 그럼 보통 사립학교 교사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럼요. 1억, 2억 예. 막 별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필기 시험 부분은 그렇죠. 장난칠 수가 없게끔 딱 거기를 통과해야 면접을 보니까. 면접으로 보니까. 근데 진짜 그 뭐 사립학교 뭐 여러 각급 학교들이 있지만 사립 대학의 총장 그 선출되고 총장들이 그 소위 말하는 재단하고 이렇게 짜옥 먹고 뭐 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았고 그렇죠. 그랬고 예. 두 분이 얘기하시고요. 우리 네. 보여. 이번에 통과된 교육이 사립학교법이나 문체위 언론중재법,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코멘트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왜 사회까지 봐야 됩니까? 아 근데 진행이 참 좋네요. 다른 거보다 예. 언론중재법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1호 법안이라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5배 너무 적어요. 한 100배는 해야지. 없어져야지. 역시 청래당이야. 조선일보 없어져야 돼요, 진짜. 제가 일본. 지금 임신 8개월이거든요. 네. 그러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도 조선일보가 있는가 이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조선일보 얘기를 자꾸 하면 흥분하게 되시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네.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제가 사실 막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막 이렇게 주변에 뭐 선생님 친구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가끔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장난질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수수실 CCTV 네, 네. 설치 의무화 오늘 이것도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거든요. 네, 그것도 네.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네네. 그것도 당연히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거는 진짜 이재명 지사가 네. 상당히 그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기도 네네. 하고 의원들한테 다 입법 촉구를 서한을 직접 보내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술질 CT법은 이제 의료계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이유 있는 항변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네. 빼고 네, 네. 본인이 원했을 때 무음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자료를 하고 맞아. 유출은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 원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의사협회의 이야기 중에 합리적인 걸 꽤 받아들였어요 보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생명의 위독할 그럼요. 때 예. 이럴 때는 무슨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안 되거든.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의료 행위가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루어져야 저도 될 이제 때. 그 관련 유사한 법을 냈는데요. 네. 이제 의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중재법에도 입증 책임 이런 게 나왔는데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럼 전문 영역이잖아요. 용어도 모르고 환자는 그냥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예. 이게 의료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사들이 입증해라.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법도 제가 냈습니다. 어. 네. 이 법은 CCTV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꽤 노력했어요. 아시죠? 뭐 이렇게 그 SNS에 늘 많이 올렸어. 오늘 받은 빵 중에 하나는 김남국 의원 주시죠. 다 드시지 아니 마시고. 김남국 주면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 된 다음에 예. 너무 이게 그 체중이 늘었어. 아, 그래요?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중이래요 지금.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다 먹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귀여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찬사입니다. 야. 아니 김남국의 한참 동생이야. 이렇게 보여도 연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또 아니, 이제 초반이잖아요. 초반. 초반인데 김남국 의원이 우리 나이로 40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동생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정례당 창당일에 네. 순수 네. 커플이 두 팀이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반쯤 된 거지. 그러니까 순수 신랑은 커플은 청래당이 뭐고? 아니지. 순수 그러니까 두 분 다 청래당인데는 두 커플. 성골, 진골 뭐 이렇게. 이야 여기. 근데 지금 한 커플도 대기 중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아까 일부 때 의원총회 언제 하냐고 의총. 네. 계속 물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25일 25일 네. 오전 오전 10시 한다. 네. 여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박시영 TV의 특종이네요. 특종이네. 네. 이거 특종. 아직 공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단독.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네. 며칠 동안 참았습니다. 보통 페이스북 바로 올리시는데 바로 올리는데 정말 대단한. 그리고 인내. 특종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를 옮깁니다. 그래요? 어디로요? 문체위로 갑니다. 재밌겠는데. 이렇게 재밌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거기 위원장이 그러면 저쪽 당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이제 물러나면 예. 거기에서 평의원 하기 어렵거든요. 간사하셔야 할 거예요. 간사는 박정 간사가 하고. 박정관 박정관 이미 예, 그래서 교육위로 오고 예. 제가 교육위로 가고. 문체위로 문체위로 가고. 가시고 두 분이서 사모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인 이름이 있는 이제 문체위원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문체위원장 역할을 그러겠네요. 네.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원래 예전에 문체위를 초선 때 하셨잖아요. 17대 초선 때 제가 4년간 했습니다. 네, 했잖아요. 네. 문체위 문체위가 재밌겠어. 또 문체위 재밌겠어. 아무튼 예. 할 일이 많아요. 야, 미디어 바우처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ABC 부수 조작한 것도 맞아요. 있고, 여기에 또 김승원 의원도 여기 있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다 정청래 스쿨생들이에요. 맞아요. 예. 네. 처럼에. 뉴스에 문체위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나저나 그 김종민 의원과 추미애 장관. 네. 이거 좀 얘기를 해야죠. 김옥준 그 서울지검 1차장 검사 사표 관련해서 네. 인사청사. 진실공방이 막 벌어지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커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진실이 드러났는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종민 의원이 오늘 뭐 해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거에 대한 리액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해 버리면 더 커지니까.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습 국면이잖아요. 네. 근데 암시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네?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네. 그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 오늘 이렇게 네. 신조를 얘기하시. 제가 있잖아요. 이제 당 대표 나가시는 걸 거의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탠스를 보니까. 보니까 예. 이쪽 저쪽 예. 그 김종필이 옛날에 얘기했나? 손은 이쪽 불도 뜯어먹고 저쪽 불도 뜯어먹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 실명은 얘기 않겠지만 캠프에서 이러저런 조언을 실제로 많이 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가 하고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네. 원래 이제 추 장관은 또 늘 뭐 그렇죠. 자문해 주시는 거고 이재명 이낙연 쪽에서 다 물어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냐. 네. 근데 의원님의 코치를 잘 받는 사람은 네. 득표율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네. 미루어짐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 정도면 저 정답지 까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기본소득 그 공론화하는 것은 수면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분위기예요 지금? 기본 소득에 대해서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 소신이고 네. 확신인데 기본소득은요 제2의 무상급식이다. 제2의 무상급식이다. 뭔가 주는 거지. 네. 받는 거 같지. 무상급식은 그 당시에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갔다. 골로 갔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면 할수록 이재명 지사를 더 키워주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민주주의도 결국 못 막았거든요. 왜? 왕들은 민주주의 하면 싫지.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이치하고 똑같거든요. 관료들이 그래 그 싫어하잖아. 민주주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란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로 네. 제가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한 명이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무상급식 기본소득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이 3요소인데 국가는 국민을 보살피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전쟁이나 이런 걸 일어나지 않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막는 거고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과 재산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의식주처럼.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의식주의 발전, 삶의 질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누구나 천부인권처럼 태어났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굶어 죽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예요. 복지 영역을 확대한 게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정책이다. 천만의 말씀. 기초노령연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수당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그 사이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세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자. 이게 기본소득이거든요. 연결하자. 쉽게 설명 잘해. 네. 역시 그래서 기본소득은 좋아하는데. 반대하면 할수록 네. 이게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데요. 노르웨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나라 교민인데 할아버지예요. 근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노동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서류가 한 20가지 정도 된대요. 왜? 속이면 안 되니까. 우리 교민회장이 그거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통과되면 얼마 받습니까? 10년 전에 250만 원 받더라고요. 제가 스웨덴 갔을 때도 아동수당 부모한테 안 줘요. 그 아이한테 통장을 만들게 해서 직접 거기다 꽂아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한 학기 동안 다 모아놓은 거 가지고요. 자전거 하이킹 갑니다. 캠핑 가고. 왜 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합니까? 저는 사실 정춘호 의원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최재형 그 후보가 대응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정부 역할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굉장히 그 개인이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전혀 이분은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지 그러니까요. 않았구나. 왜냐하면 제 책에서도 얘기했죠. 디맨딩 시티즌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역할을 주문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큰 정부를 다 선호해.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거든. 손실보상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 한 50대 뭐 이럴 때 살았던 이분은 것 같아. 100년 전 얘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구한다.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난은요, 나라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지지, 뭐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 얘가 아주 좋은데. 딱 터졌어. 그러면 국가가 이걸 나름대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잖아요. 야, 코로나는 국민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그러면 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유흥주장과 술 먹고 갈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국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강제 조직이고 폭력 조직이에요. 꼭 국가가 폭력 조직이야? 이건 학술 용어입니다. 왜?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강제적이에요. 안 내면 구속시켜요.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힘은 위임받은 권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최재형 후보 얘기할 때 보면 그 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들 얘기하고 지금 4차 산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1차 산업이 이 어떤 세상의 근간일 때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약간 네. 근대 국가, 현대 국가로 넘어왔는데 그렇죠. 근대 국가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국가는 폭력 조직의 기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전두환처럼 누구 때리는 그런 폭력이 아니에요. 법적인 구속, 강제 이게 이제 폭력적이거든요. 사실은 합법적인 폭력을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왜? 네가 뭔데 나를 구속시켜? 이런 거거든요. 구속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렇지. 당해본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화시켜서 공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억압을 하는 데만 쓰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인 어떤 약속을 만들어서 그걸 이행하게 만들어서 뭐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내가 국가에게 바라는 게 무언가? 바란다는 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에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게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잘 얘기했는데 서비스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리더는 그럼요. 윤석열은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오너가 서비스 정신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너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그 코어들은 서비스 정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상명하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옆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에 있는 조직원들은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치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저 거예요. 두 분이 얘기하시고요.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생각하는지 나 얘기해 보세요. 기본소득에 대해 묻고 싶어요. 수희 씨한테. 자, 질문 3개 갔네. 얘기할 수 질문 있어? 3개 갔어. 무서워. 일단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그 얘기를 접한 게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 할 때 그분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좀 보고 조금 알게 됐는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시간이 걸려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그 금액보다는 어쨌든 무상급식 드신 것처럼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은 제가 개념 정리를 할게요.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동력 없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기초노령연금 매달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아동수당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생애 주기에 딱 끼워 넣으면 맞는 거고 말씀 노동의 대가라고 해주는데 저는 그걸 존재의 대가라고 봅니다. 역시 달라. 감사합니다. 예. 썩어도 그- 좋지야. 천부 인권의 대가, 전부 이거 그렇죠. 국가 구성원, 국민의 자격.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짜증나. 맞아. 태아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짜증나는 사람 자꾸 묻고 그래요. 오늘 우리 보여가 네. 2번 우리를 웃겼어. 근데 저는 가장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야. 진심이에요. 근데 아니 오늘 국민의힘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 태교상 안 좋아? 태교상 안 좋아. 태교의 어떤 근데 우리 얘기가 보여가 지금 네. 임신 중이 아니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8개월이시라고요? 네. 그럼 예정일이 언제세요? 11월 12일인가? 11월. 11월 10일. 그러면 네. 어찌게 해볼 둘은 없겠지만 11월 10일 이렇게 나면 참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빼빼로 데이. 1111. 제가 이 가자. 결혼 언제 한 거지 근데? 올 봄에 했나? 아니요, 작년 12월. 작년 12월 했나? 제가 갔었어요. 예. 12월에 해서 11월에 출산이면 정상이죠. 교통딱지 발행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예. 정상입니까? 예. 네. 자 광고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요. 오늘 광고 2부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시면 항상 하는 광고입니다. 산삼진 99. 그거 드시라고. 예. 산삼진. 예. 예, 그거 드시면 됩니다. 이거 방역법상 안 되잖아. 그렇구나. 음식 채취는 안 그러니까 돼요. 지금은 맞네. 저희가 이제 이 실내 공간에서 그러네. 취식을 하거나 시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는데 훈이 향기 저분 아주 멘트 좋네. 박시영닷컴 쇼핑은 후원이다. 그렇죠. 쇼핑은 곧 후원이다. 산삼진 99는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려서 뭐 더 이상 그 정보를 드릴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냥 취지는 그겁니다. 홍삼 값에 산삼 먹자.
이거 보니까 유튜브 여러 곳에서 이제 그렇죠, 많이 해요. 많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네. 이 광고는 제가 해야 됩니다. 하시죠. 그러시죠. 제가 충남 금산 인삼의 고향. 그렇죠, 인삼의 고장. 제가 인삼 농사를 직접 접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네. 중학교 때까지. 네. 여러분 산삼진 구구한 설명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홍삼의 가격으로 산삼을 먹는다. 네. 그리고 이 진짜 네. 참진짜입니다. 네. 거짓 가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산삼진 제가요 잘 아프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는 인삼을 캐고 뿌리 같은 거 떨어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예. 그걸로 김치 겉절이 버무려 먹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을 깎잖아요, 이렇게 네, 네, 밑에 네. 깎아가지고 이제 마른 삼 만들고 홍삼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럼 할 때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잔뿌리 들리는 그리고 거. 인삼 껍질 있잖아요, 벗기잖아요. 이렇게 벗기면 그걸로 국 끓여 먹고. 그래요. 네네. 럭셔리. 아니 원래 정청래 의원이 중학교 때도 싸움을 좀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맞고 다닌 적이 없다 본인은. 인삼의 효과네요. 인삼. 아니 근데 싸움의 기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마 같은 박시영 같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고 인삼이 싸움 잘하는 게 싸움은 속도입니다. 속도 싸움이에요. 스피드. 그래서 KO를 많이 시키는 권투 선수는요 빠른 선수예요. 네, 체격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좀 빠르죠. 네. 말이 좀 빠르죠. 말도 빠르고 모든 게 빠르죠. 산에 갈 때 보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아무도 안 보여. 그럼 서 있어야 돼. 이야, 진짜. 빠르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저는 체력도 제가 되고. 제일 하기 어려운 실천 어려운 게 뭐냐면 느리게 걷기예요. 말 느리게 하기 이게 진짜 힘들어 나는. 아니 하다 보면 있잖아요. 선거 때 특히 그 문성근 선배 예. 엄청 빠르잖아. 예, 빠르죠. 명함주고 하는 거. 초선 때 망원시장에 왔어요. 왔는데 1시간 반도 안 됐을 거야. 명함제가 거의 2,000장 뿌렸습니다. 와.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야 너는 정치하기 정말 잘했다. 야, 그건 거의 저기 어디 유흥가 가면 이거 던지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유세차량이 딱 섰어. 정청래 올라오지 마. 마이크 안 주셔야 돼. 제일 스트레스 받는. 저는 그래서 진짜 특히 이제 선거 때 보면요 급하잖아요. 진짜 빨리 돌아다니는데 못 따라다녀요. 이 수행 비서들이. 그래서 하다가 의식을 하잖아요. 그럼 좀 천천히 걸어요. 아니 그 단계를 넘었으면 허경영으로 가는 겁니다. 축지법. 축지법. 예, 거의 넘었으면. 축지법은 제가 실제로 씁니다. 예. 네. 산에서 특히 내려올 때는요. 언제 내려가는지 몰라요. 축지법. 허경영을 만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 댓글에 광고 안 하냐 그래가지고 산삼진 구구 뭐 여러 좋은 성분이 있고 면역력이 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산삼진 구구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아껴주고 계시고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선물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둔청동 오빵이 씨. 오빵이 씨. 오빵이 씨. 네. 프랑스 제빵 유학자. 예. 김수지 예. 청래당 보효님이 만드는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오빵이 씨. 네. 자, 그러면 그게 그 가게가 무슨 역 근처나 뭐 마을버스 뭐 정거장이나 가운데 뭐 건물이 그러니까 뭐가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걸 얘기 하나 해주시면. 주변에 건물이. 랜드마크. 아니 등촌역에서 아주 가깝진 않아가지고 그 앞에 등촌역이다. 근데 그 아파트 있어요. 무슨 아파트? 롯데캐슬?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이파크 쪽이시구나. 후문. 아이파크 후문. 등촌동 아이파크 후문. 예. 오빵이 씨. 네, 근데 네. 저기 프랑스 칸느 이런 데 간 중세 도시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예. 찾아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파글파글해요. 원래 맛집은 다 명품 맛집 명소는요. 찾아가. 주소 일부러 공개 안 합니다. 아하. 힘들게 찾아오라고. 근데 예. 정청래 의원은 사실 맛집은 안 좋아해. 왜냐하면 같이 술을 먹거나 뭐 식사를 하면 원래 이분은 입이 짧아. 그렇죠. 뭐 간다 김치에다 물 말아 먹고 이런 양반이야. 그 찬물에다가 찬밥 말아가지고 고추에다 된장 찍어 먹는 거.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지난번에 삼겹살집 갔을 때도 고기가 구워지기 전에 고기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밑반찬 거기서 소주 한 병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활 속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싫어해요. 그리고 간 집만 가고 간 사람만 만나고 간집만 가. 그래서 박시영도 대학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만나요. 변화와 개혁을 싫어해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 정말. 그래서 최백원 교수 이런 사람 잘 안 만나. 낯설어해 그렇게.
제가 의외로요 알부남이야.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좀 잘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자, 민주당 변호사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지난 한 주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이런 분들 행보 보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행보가 뭐였습니까? 메시지나 이런 게? 가장 눈에 띄는. 황교익이었죠. 아, 황교익. 불필요한 논란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엄청 득을 봤어요. 황교익 논란으로. 그래서 황교익 씨가 나는 문재인 지지자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어. 근데 그분과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거시기하대. 그래서 이낙연 그 후보 쪽이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 소위 말한 황교익 TV 출연하는 거 먹방은 아니더라고. 근데 예. 그것 때문에 후반전에서는 좀 까먹었지. 예. 화제. 예.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요. 강변할 건 있죠. 항변할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일단 숙이고 봐야 돼. 네. 왜냐하면 오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오는 소나기를 피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음 소나기도 기다리고 있어. 아 지금 오빵이 씨 주소를 정철이님이 네. 금천로 39길 22. 남편이세요? 아 정철이님 검색 잘하시네요. 아, 누가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천내남 진짜 강원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니까 맛집은 굳이 그 주소를 공개하면 안 된다니까. 아 대단한 그리고 분입니다. 네. 영업 전략상 하루에 팔 것만 딱 팔고 일부러 남았어도 다 팔렸습니다. 내일 오세요. 네. 아침 9시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제가 먹고 후기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네. 오빵이 씨. 맛있게 드세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황교익. 이제 이제 한참 이제 앞으로 이제 충청권부터 까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서로 이제 공방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후보들께 공이 제가 이건 공개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기 대응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10사람의 지혜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안팎으로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돼. 각 지금 캠프에서.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후보가 권한을 확 실어줘야 돼. 그렇죠. 여기서 나온 얘기를 후보가 잘 미적거리거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후보가 템포가 눌러버리는. 늦고 타이밍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 워룸은요. 국회의원 선수 높다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워룸 멤버는. 네, 이거는 박시영 같은 사람이 아무 캠프나 다 멤버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청래당 사람. 네, 왜냐면 일반인의 시각을 우리 그냥 셋이 한 팀으로 다닐까요? 한 팀 만들까? 어디 많이 주는 대로 갈까? 고현준 이런 사람들로 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그리고 네. 거기에는 괜찮은 언론사 출신이라든가 괜찮은 이게 왜냐하면 이 보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정 경험 있는 국회의원, 반드시 대선을 몇 번 뛰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한 10명 이내로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고 수습에서 어느 정도 빨리 수습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거기서 실력차가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각 캠프, 네. 박용진 캠프까지 예. 새겨 듣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안 하면 박용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저는 일부러 언급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 말 들어라. 그렇지. 이게 사고라는 건 진짜 예측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게 사고니까 그걸 그다음에 잘 대응해야죠.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메시지를 몇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투표를 하는가. 이제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책에도 내가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 알고 있더라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찬성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더 큰 거는 반대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떨어뜨릴 거야. 이게 훨씬 더 세요. 반대의 힘이. 그런데 그런 유권자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은 스탠스여야 돼요. 김수희 씨가 이렇게 진정성 하니까 딱 의원님을 가리켰어요. 네. 아, 예. 예. 진정 나를 알아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댄스를 하시는 분이다.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선이 살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각 캠프에 권하는데요. 하고 싶어도 평상시에 안 한 거라면 하지 말아라. 본인 거가 아니다 이거. 그렇지.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점수를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음. 이낙연 다움, 이재명 다움, 정세균 다움. 이거를 이탈하면 다 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좋은 정책을 하잖아요. 안 쳐다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이미지와 평소에 했던 언행과 평소에 했던 스탠스로 정책을 발표하고 뭘 행보를 해라.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비보이가 뜨니까 뭐 모자 쓰고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와서 막 비보이 춤추면서 정책 발표하면 안 듣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정세균 대표가 틱톡 뭐 해갖고 좀 웃겼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별로였잖아요. 사실 안 어울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저 예를 들면 정청래가 중도층을 아우른다고 갑자기 말을 느리게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법사위원장 이것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뭐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짜증나죠. 갑자기 태도 돌변하지 마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느리게 걷기입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자신의 대부분 매력인데. 있잖아요. 대부분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머리 염색해야 돼요. 눈썹 문신해야 돼요. 안경 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안경 안 쓰는 사람이 무슨 선거 나간다고 안경 뿔테 안경 그것도 알 없는 거. 싫어. 눈이 나쁘지도 않아. 그런 의원들 많아요. 많아. 많아요. 이미지 컨셉. 안경알이 없어. 그랬더니 왜 그래 했더니 그래야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쓰고 다니든가. 선거 끝나면은요 또 다 벗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경 끼신 분 있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선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네. 예전에도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 이낙연 후보 최근에 안경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지지자들 주변에서 안경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안경을 썼다. 그건 눈이 나쁘면 쓸 수 있죠. 그래서 뭘 제가 싫어하냐면 예전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무슨 선거 나간다고 머리가 하얗거든요. 갑자기 젊은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막 염색해. 끝나니까 또 염색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늙어지는 거지. 생활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싫어해야 돼. 이제 충청권 정서를 잘 아시는 고향이 충청인 네. 충청권의 표심 네.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충청권은요. 속마음 내세우지 않는데 이미 다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큰 변동성이 없다. 저는 네. 전국의 그 지지도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차이가 안 같지 납니다. 안 날 것 같아. 자, 근데 제가 지난 토일월 8월 16일까지 저희 처갓집이 강진입니다. 강진. 예. 강진에 다녀왔어요. 강진의 도자기가 좋죠. 네. 네. 다산 정약용. 전혀 다산 근데 갔다 오고. 아, 거기 가니까 백년사. 만덕산이 저를 환영하더라고. 근데 안덕산 톡을 생각. 저희 처남이 그 전라도에 보통 전라도민의 평균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 물어봤어요? 야,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아니, 없는데 핵심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정 의원 자네는 말이야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싫어할 것 같아. 야, 나 놀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쓰리 쿠션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욕 안 한다는 거. 그렇죠. 국민의힘 욕 안 한다는 거. 민주당 모여간다고? 왜냐면 적폐가 따로 있냐. 180석 줬는데 하지 않는 거면 국민의힘 욕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 민주당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면서 뭐 저를 막 하여튼 앞에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다 알아요. 누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거 하라고 180도 했는데 다음에는 안 줘도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후보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품평을 하는데 야, 박시영 이상이더라고. 그러네요. 그분들 있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있어. 우리 머리 꼭대기에. 근데 최근에 어쨌든 광주 전남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합니다. 그죠? 네. 바뀌었죠. 네, 확실해. 네, 그 전에는 컷오프 이후에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기세를 올렸거든요. 컷오프 딱 그 시점에.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천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 친구들 본인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졌더라고요 거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치 효용성이라는 걸 유권자들이 가장 뭐랄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 주고받고 한 건 아니지만 논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유, 선수들이 완전 선수들. 그러면요. 네. 야 놀랬어요. 네.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나눠봐야 할 텐데 네. 우리 수희 씨가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나가서 뉴스공장인가 어딘가 다스베 어디 나가서 예. 제가 의원님이 사실상 내전 상태다. 내전. 네. 그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말하길 내가 늘 그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마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다. 조선일보에. 예. 근데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누가 그랬죠? 의원님이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했고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썸네일에 그렇게 쓰기도 했고 네네. 제가 어디 나가면 늘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더라 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참 잘했네요. 항상 그 출처를 밝힙니다. 네네네. 항상 네. 출처를 밝혀줍니다. 자 근데 네.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거기? 국민의힘 예.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번데기란 얘기죠. 네, 네. 잡아보세요. 이 각 진영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후보 적합도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뽑히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영 대 진영 대 예. 그래서 전체 후보자의 등수 물론 중요하죠. 1등, 2등. 근데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도 7.9%인가요? 따라붙었어. 홍준표가. 네. 윤석열. 네.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이거는요. 거의 윤석열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내일도 저희 회사 조사 결과 발표가 됩니다. 네. 더 좁혀질 거예요, 계속. 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다같이 깊은 바다, 하늘같이 높은 하늘은 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높이와 깊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심도 생기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밑바닥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도 여기까지구나 높이가 보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지율 하나 믿고 딱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묻지마 지지였어요. 김어준은 좀 멋내서 학술적으로 무의식의 지. 무의식의 지지라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묻지마 지지였거든요. 근데 그 묻지마는 윤석열이 아니야? 묻지마 다른 사람 바꿀래 이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허약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지금 하락세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왜 돌아다니는 게 일정의 메시지잖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정책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실수할까 봐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잠수를 타고 이런 후보 또 처음 봤어요. 며칠씩 잠수 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뒤집어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준석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사과를 어떻게 보세요? 사과 같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제가 볼 때 부동산 그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습 때문에 부동산 관계없이 오늘 사과를 했거든요. 그동안 논란과 분란 경선 과정에서 속으로는 윤석열을 더 미워하겠죠. 아이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유승민까지 공궁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뭐 싸움의 라인이 없더라고. 그렇죠. 거의 마구잡이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싸우고 있더라고. 투쟁이야. 그렇지. 서로. 그래서 막 거의 다연반탈 지금 난사하고 있더라고. 뭐 맞아. 홍준표는 김재원 사퇴하라 그러고 뭐 또 유승민은 윤석열 캠프 직접 사과하라 그러고 또 윤석열 캠프 누구는 뭐 이준석 당신 대표를 그만두든지 유승민 캠프로 가라 그러고 뭐 그래서 거기는 좋은 말로 혼전 상태더라고. 네.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구심점을 잡고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문서 가지고 각자 뛰기 시작합니다. 수습이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윤석열이 계속 많이 때리잖아요. 사실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수월한 게임으로 가는 거죠. 2030 이준석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좀 뿔딱지가 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정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지금 사실 경선 관리 공정하게 하지 않잖아요. 티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사람들 눈에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도 이준석의 발언력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치고 들어갔을 때 허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가 지금 뭐 깎아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송영길 대표가 뽑힐 때도 그랬고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도 그랬고 자기 대선의 경선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당대표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치인 이준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준석 대표 심정을 이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윤석열로 대선 치르면 무조건 진다. 그리고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국민의힘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아니 네. 일단 그것도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실력이나 여러 준비 정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위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 여기 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니 법칙이라고. 그렇습니다. 1대 29, 네, 29대 300, 예. 1대 29, 300. 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200. 대형 사건이 터지려면 소소한 300까지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전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그러면 네. 생쥐가 뭐 이렇게 네.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조짐은 여러 가지가 보였는데 필연은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좋은 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전 상태, 이 사람 공격,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왜?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이 유력한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잉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저는 처음부터 출마 선언을 하되 완주하지 못한다.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1인 1실수를 할 것이다. 지지율이 15% 이하면 중도 포기를 고민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미 다 예언했어요. 그렇죠. 제가 예언을 하면 신들의 협조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예언이 이렇게 적중하도록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떤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시대의 참 선지자 정청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지자냐. 원래 정청래 나인도 아닌데. 계보가 아닌데. 정청래 나인이지. 나인이지. 나인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예언하고 다니는지를 알지. 그랬더니 의원님 말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의원님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야. 맞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이수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라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이무경. 지금 비밀리에 많이 갖춰놨어. 이무경도 아니야. 아니야. 남자였어. 남자였어? 예, 그리고 초선이 아니야. 초선이 어. 아니에요. 네. 오, 그러면 삼선이야. 삼선이요? 삼선이요? 남자 의원이야. 삼선의 남자. 남자라. 네. 참신한데 이거? 오, 여기 찾으려면 힘든데. 지금 어. 민주당 내부에도 많은 세력 지금 균열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요. 다음 주엔 요거 특집을 한번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운이에요. 갑자기 왜 툭 튀어나서 이재명의 운이라고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 정책 이런 거 잘하고 할 일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 그 어떤 조사 보니까 코로나 극복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게임이 안 돼. 그 갤럽에서 했죠. 갤럽에서 한 거예요. 네. 근데 부정비피를 누구를 잘 때려잡겠냐 여기만 윤석열이 앞서고 원사이드 하더라고. 그걸 보더라도 윤석열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누가 일 잘하냐 이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도 물어보니까 홍준표다. 자기가 경쟁.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 잘한다. 이게 이제 강점이에요. 네. 수합 분석을 해보면 SWOT에서 위험 요소는 뭐냐? 사실은 개인사예요. 개인의 그런 문제. 근데 저쪽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 그럼 이것은 이재명의 운명이고 운이에요. 시대의 운이고. 윤석열 너무 때리지 말라니까요. 아니,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비슷비슷하잖아.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시대를 만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중립입니다. 수희 씨 혹시 윤석열의 민지야 부탁해 그거 봤어요?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짜증나. 짜증난데. 태교에 불편했다라는 말씀. 예. 아니 너무 그냥 되게 만든 거고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냥 그런 거. 그러면 보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 누구예요? 홍준표. 왜요? 그냥 그분이
사람이 되게 좀 전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아니 무섭다. 그러니까 뭐 아. 인간적으로 누가 나와 보여요? 인간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무슨 뭐 대선에 누구가 경쟁력 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그나마 홍준표. 어? 홍준표. 홍준표. 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9.5% 수직 상승했다고 오늘 네.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가끔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영민한 거예요 머리가. 영민하죠. 왜냐하면 네. 이건 뭐 국민의힘 당원들만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 홍준표가 하잖아요. 머리 영리하다 내가 어디서 봤냐면 자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60%는 윤석열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어. 단기에 토론회가 들어가야 이제 그때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윤석열을 때리면서 계속 때리면서 검찰 개혁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옳은 말도 가끔 하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싹 쏠림 현상이 생긴 거예요. 홍준표 1위, 2위가 유승민이거든. 그 표가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 그냥 28대 20, 그렇죠. 올라갔다. 지지도 윤석열, 홍준표 붙었네? 이것만 알지. 국민의힘 그죠. 지지층이 얼마고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고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영리하다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원래는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로 나가야 하는데 홍준표는 그 전략으로 안 통해. 토론회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토끼한테 호소를 하면서 그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딱 지지도가 붙으니까 이제부터는 관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본선에서 홍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또 싹 바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준표 내놔. 준표 내. 좋다. 준표 내놔. 경선 과정에서 내가 준표 내놔. 준표 내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니까. 네. 아, 예. 이거 준표 내. 이거 아, 오늘 뭐 요거는 문장이 많이 히트칠 것 나오네요. 같아요. 네? 이거 픽기트. 네. 준표 내놔. 준표 내놔. 이거 네. 괜찮네. 네. 준표 내놔. 왜냐하면 네. 이 얘기가 설득력 있는 게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전국민 여론조사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도 참여할 수 참여할 수 있어요. 있죠. 아. 그러니까 준표 내놔가 네. 성립이 되는 거야. 보여로 치면 네. 호감이 좀 있었는데 호감이 싹 가셔. 본선 가면 그렇지. 비호감으로 갑자기 바뀌어. 근데 그때 거의 출산할 때야. 그래서 출산 끝나고 나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네. 근데 하여튼 순산해야 돼. 네. 아프지 말고. 네. 아유,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두 분 한 말씀 하시고 아니, 마무리 벌써 끝났어요? 이제 예. 끝내야죠. 아니 근데 여기 동시 접속자가 15,000이나 돼? 진짜 다 많다. 의원님 보려고 온 거죠? 현재 15,0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아, 예. 예, 동시적. 그랬어요? 예, 감사한 말씀. 이런 적이 또 누가 있어요? 아니 뭐 의원님하고 네. 최강욱 대표. 최강욱 대표 정도 이제 최강욱이 그 정도야? 예, 뭐 그 정도 비슷합니다. 최강욱 여기 못 나오게 해야 되겠네. 거기 당 대표예요. 거기도 당 대표라고. 나도 같은 급이야 당 대표. 어? 다음에 당 네. 대표 되신다면 그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최강욱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말 점유량 싸움이 좀. 아 오늘 그 댓글에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게 오늘 명문장이 몇 개 나왔는데 신이 협조한다라는 명문장이 몇 개 나왔어요. 한 명 신이 아니라 신들이. 신들이 협조한다라는 말. 내가 예언하면 신들이 협조한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꽂혔던 부분은 저는 중립입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중립입니다. 네. 우리 중도 개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중도 개혁. 스님들도 개혁을 예. 주장한다. 아, 난 그것만 아니었으면 했는데. 예. 정말. 자, 오늘 우리 아니 근데 정상님. 그게 유머예요, 유머.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일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로딩 중. 근데 국민의힘 있잖아. 예. 야, 로딩 중 해놓고 이거 배터리 빨간 거 이거 계속 붙이고 붙이고 있어. 있어. 예. 차라리 충전 좀 그랬으면 들 싫어할 거야 중학생들이. 근데 아하. 국민의힘은 로딩 중이야. 원래 선거 때는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데가 되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생 좋아하는데 중학교들이 직관적인. 제일 싫어하는 로딩 중을 걸어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 아, 야, 충격적이네요. 예. 오늘 우리 보현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신지. 예. 수희 씨가 요런 개그 코드를 좋아하시는구나. 딱 보니까. 어? 근데 우리 청래당 잠깐 얘기하자면 네. 우리 청래당이 실제로 똑똑한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예. 똑똑한 척을 안 해.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하고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네, 당팥도. 예. 그 친구 막 인터넷 손흔 들고 이러고 나왔어. 웹 디자인 이런 거 올려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청래당 단톡방이 있어요. 핵심들 예. 있는. 근데 그걸 나는 매일 봐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생각, 예. 일반 대중, 유권자의 평균 시각 이런 걸 보거든요. 이게 집단지성.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딱 하잖아.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이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반 평균 국민들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적어도 각 그 국회의원들이 10,000명 정도 팬클럽을 가지고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단지성이 모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1,700명 있는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보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그런 거 생색도 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춤추고. 무대에서 춤추고 그렇죠. 이래. 근데 진짜 고수들이 많아요. 무림의 고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임신 중이라서 그런지 예, 예. 굉장히 몸가짐을 좀 예. 얌전하게 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예. 막 일어나서 춤도 췄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아이 짜증나. 그러면 우리 수지 못다한 얘기 한번 해봐요. 네. 아니 못하는 거 없고요. 그냥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중에 청래당에 정말 지성인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아니지만 근데 초대를 받고 와서 정말 너무 재밌고 유쾌한 1시간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고 두 분 다 또 뵙고 싶었는데 직접 뵈가지고 좋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우리 저 청래당 당원들이 이 2주에 한 번씩 하는 이 코너를 의원님도 당수를 보는 느낌도 있지만 또 같이 그 땀 흘리고 같이 노력했던 우리 동료 당원들 그럼요. 한 분씩 모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없을 때 뭐 청래당 뭐 송년 이런 거 하면 그때도 막 300명씩 모이고 정세현 장관 막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되니까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참 네, 아쉽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 이렇게 한 명씩 보니까 저도 네, 예. 좋아요. 아, 예. 자 오늘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했던 대선 엑스파일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반응이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중도 개혁에서 빵 터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크크크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예. 빵 아무튼 사러 갑니다. 빵 사러. 등촌동 아이파크 후문에 있는 오빵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숑님, 서영배님, 김선미님, 한걸음님 1부에 보내주셨고요. 2부에는 자연인 진아님, 훈이향기님, 박민우님, 이경옥님, 조빵순님, 아, 저 청래당이다. 네. 청래당. 그리고 당빠토님, 청래당. 그리고 양기웅님, 청래당. 개병님, 최경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